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저 많이 참았어요. 넣을래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혼자라는 게 익숙해지는 순간이 있다. 나는 지금 그런 순간 속에 살고 있다. 어릴 적부터 나는 발레를 했다. 한창일 나이에는 꿈이 컸지만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그 꿈은 희미해져 갔다. 26,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날 나이에 나는 산부인과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남편과는 아들 하나를 낳고 헤어졌다. 그 후로는 아들 민준이와 단둘이 지냈다. 이제 민준이는 27, 해외 지사로 발령받아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엄마 잘 지내지? 라는 짧은 통화가 전부. 그래서 지금 이 집은 50대 중반의 나 혼자 사는 조용한 집이다. 아침엔 요가 매트를 깔고 점심엔 홈클래스 준비하고 저녁엔 드라마보다 잠드는 일상. 조용하지만 이게 또 나쁘지만은 않았다. 적어도 복잡하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날 민준이가 불쑥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잠깐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나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물기 묻은 손을 닦으며 대답했다. 왜 또 뭐 필요한 거 있어? 민준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우리 회사 장준호 선배님 알지? 내가 신입 때 많이 도와주셨던 분. 응, 알지. 내가 얘기 많이 했잖아. 그 선배님이 지금 전세 사기 당하셔서 하루아침에 집을 잃으셨대. 혼자 계신데 갈 곳이 마땅치 않으시대. 우리 집에서 석 달만 지내시게 해줄 수 있을까? 그 말에 나는 속으로 헉하고 놀랐다. 민준아, 지금 성인 남자를 이 집에 들이라고? 나는 찬물부터 끼얹었다. 엄마, 나 회사 다닐 때 정말 많이 도와주신 분이야. 내가 실수로 큰 사고 칠 뻔했을 때도 선배님이 다 수습해 주셨어. 지금 내가 싱가포르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선배님 추천 덕분이고. 민준이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니 그분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긴 한가 보구나. 응, 엄마. 부탁이야. 석 달만. 선배님 다시 자리 잡으실 때까지만. 나는 한숨을 쉬며 물었다. 몇 살인데? 36이야. 조용하시고 예의 바르신 분이야. 엄마 불편하시지 않게 최대한 조심하실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낯선 남자 하나가 굴러 들어오게 생겼다. 이야기는 그날부터 시작된다. 준호 씨가 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 금요일 저녁이었다. 나는 오후부터 집 정리를 했다. 빈방에 먼지를 털고 이불을 새로 깔았다. 민준이도 없는 집에 무슨 손님 맞이하듯 해.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욕실 수건도 새 걸로 갈았다. 7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안녕하세요, 장준호입니다. 준호 씨, 민준이의 직장 선배. 현관문을 열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깔끔한 셔츠, 큰 체구에 차분하게 내려다본 캐리어 하나.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어머니시죠? 장준호라고 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괜히 앞치마 끈을 고쳐매며 형식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준호 씨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다. 민준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진짜 큰 도움 받았다고 늘 얘기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후배 챙기는 게 당연한 거죠. 오히려 이렇게 큰 신세를 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나는 작은 방 하나를 열어 그에게 이불과 베개를 내줬다. 여기 방은 작은데 뭐 혼자 쓸 거니까 괜찮죠?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눈빛이었다. 그 눈을 피하며 나는 말했다. 짐 푸세요. 저녁 준비할게요. 저녁은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는 김을 구웠고 나물 몇 가지를 꺼냈다. 준호 씨는 정갈하게 잘 먹겠습니다를 말하며 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오랜만에 이렇게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보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반찬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식사 후 나는 그가 쓰게 될 방에 옷걸이와 선반을 정리해뒀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불편하지 않게 지내셔야죠.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대한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왔다. 방문을 닫으면서 마음 한편에 묘한 생각이 스쳤다.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같은데 준호 씨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아침엔 홈클래스 준비가 있었고 나는 바쁘게 재료를 사러 나갔다 왔다. 그 사이 준호 씨는 집에 있었다.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땐 싱크대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멈칫했다. 말없이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그에게 물었다. 설거지 하셨어요? 그는 민망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제가 아침에 커피 마셨던 컵이 있어서요. 그냥 놔두기 그래서 다른 것들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순간 이상하게도 목이 메었다. 설거지를 해줄 사람. 그 흔한 장면이 왜 이렇게 낯설고 또 따뜻한지. 그날 오후 나는 부엌에서 수업 재료를 정리하다 무심코 말했다. 그래도 남자가 있으니 집이 든든하네. 별 뜻 없이 한 말인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가 스스로 놀랐다. 남자. 그래, 이 집엔 그동안 없었던 존재.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고 지금은 해외에 있다. 이 집엔 제가 해드릴게요. 라는 말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준호 씨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다 말고 나를 돌아봤다. 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데 주방에서 서랍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가 컵을 정리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냥 등을 소파에 기대고 그 존재감을 느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되는 집, 늘 버텨야만 했던 공간, 그 안에 누군가 있다는 감각. 그건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묘한 안정감이었다. 준호 씨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거의 한 달이 채 안 되었을 무렵이었다. 처음엔 서먹했다. 아침 인사, 저녁 인사, 형식적인 대화. 그랬던 우리가 이젠 서로 먼저 묻고 웃고 대답하게 됐다. 어머님, 여기 김치 국물이 좀 묻어서요. 아, 괜찮아요. 빨면 되죠. 그래도 제가 물 데워드릴게요. 나는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났다. 준호 씨, 그거 뜨거우면 화상 입어요. 얼음 먼저 대세요. 냉동실에 있어요. 어느새 서로의 말투에 익숙해졌다. 조금씩 어색함이 걷히고 대화는 자연스러워졌다. 그날 저녁 각자 방에 들어간 줄 알았던 준호 씨가 거실 탁자 앞에 앉아 컵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출출하세요? 그는 머쓱한 듯 웃으며 대답했다. 아, 저녁엔 밥을 적게 먹었더니 약은 습관이 남아서 이 시간만 되면 배가 고프네요. 저도 한 젓가락 줘요. 김치 좀 갖고 올게요. 우리는 그 늦은 밤에 나란히 라면을 먹었다. 여기 김치 진짜 맛있네요. 제가 직접 담갔어요. 발레 학원 다니던 시절부터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어머님은 뭐든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에 괜히 라면 국물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혼자 오래 살면 그런 버릇 생겨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순간 내가 무너질까봐 조심스레 안아준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가끔 준호 씨를 떠올렸다. 전등을 갈아주던 모습, 문 열리는 소리, 출근하며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목소리. 그 작은 것들이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날은 대형마트에 할인 행사가 있었다. 장바구니를 챙겨가면서 오늘은 조금만 사야지. 다짐했지만 늘 그렇듯 반쯤 넘친 카트에 또 한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어왔다. 혼자 사니까 천천히 걸어도 아무도 기다리지 않으니까. 근데 누가 뒤에서 달려오더니 내 손에 들린 봉투를 낚아채듯 들어 올렸다. 어머님, 이거 무거우시죠? 제가 들게요. 숨을 고르며 선 그 사람, 준호 씨였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아니, 어떻게 여기를.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마침 어머님 뒷모습이 보여서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짐을 나눠 들고 말은 많지 않았지만 묘하게 걷는 박자가 잘 맞았다. 그때 마침 동네 앞 평상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어머, 미연 씨, 새 남자친구 생겼어? 나는 움찔했고 준호 씨는 멈칫했다가 웃었다. 그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아드님 직장 동료입니다. 에이, 그렇게만 말하면 섭섭하지. 나는 그 말에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전보다 조금 더 천천히 머리를 말렸고 조금 더 천천히 거실로 나갔다. 준호 씨는 노트북을 보다가 나를 보고 일어섰다. 고생하셨어요. 오늘 장 보시느라 힘드셨죠? 나는 그 말에 괜히 웃고 말았다. 요즘 준호 씨는 가끔 농담을 하기 시작했다. 어색함이 풀려서일까? 아니면 이 집 생활이 제법 편해졌기 때문일까? 그날도 평소처럼 마트에서 장을 봐온 날이었다. 나는 재료를 꺼내며 양파를 반 잘라 물에 담갔고 준호 씨는 옆에서 그걸 슬쩍 보더니 말했다. 어머님은 뭐든 정갈하게 하시네요. 양파 자르는 게 정갈한 게 어딨어요. 그 말에 준호 씨는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그게요, 그냥 어머님 손끝이 예뻐서 그런가 봐요. 발레 하셨다고 들었는데 역시 다르네요. 나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말에 당황했겠지. 근데 요즘은 왠지 모르게 나도 그 농담이 싫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준호 씨가 빈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다 놓았다. 등 뒤에서 물 흐르는 소리 사이로 그가 말했다. 어머님, 응? 사실 처음 뵀을 때 민준이 어머니라고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나는 수저를 닦다 말고 그를 슬쩍 돌아봤다. 왜요? 너무 젊으셔서요. 민준이 형이 그렇게 자랑했는데도 실제로 보니까 더 놀랐어요. 나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 수세미에만 시선을 고정했다. 혹시 발레 계속하고 계세요? 그 말에 나는 멈춰있던 손을 움직이며 말했다. 아니요, 그만둔 지 오래됐어요. 지금은 집에서 취미로 요가나 필라테스 가르치는 정도요. 아, 그래도 몸 쓰는 일을 계속하시는 거네요. 어쩐지 자세도 곧으시고 걸음걸이도 다르더라고요. 나는 그 말에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우아한 사람이 지금 설거지하고 있는 건 못 보셨나 봐요? 아니요, 그게 더 멋있어요. 그 순간 찬장 안쪽 선반에서 유리 그릇이 또르르 미끄러졌다. 준호 씨가 급히 손으로 받아냈고 그 바람에 그의 손이 내 손등을 살짝 스쳤다. 둘 다 아무 말도 안 했다. 물론 그저 우연히 스친 거였다.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하지만 나는 내 손등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그건 물 때문도 온기 때문도 아니었다. 비 오는 일요일 오후였다. 별다른 외출도 약속도 없던 날 나는 거실 장롱을 정리하다 먼지가 가득한 앨범 하나를 꺼냈다. 뭐 보세요? 준호 씨가 슬쩍 다가와 물었다. 예전에 발레했던 시절 사진들이요. 우와, 한번 봐도 될까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준호 씨는 소파에 조심스레 앉아 한 장 한 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이거 어머님 맞으세요? 왜요? 못 믿겠어요? 아니요. 너무 아름다우셔서요. 이런 사진은 무용수 특집 화보 같잖아요. 사진 속의 나는 당시 공연 의상을 입고 우아한 손끝, 고든 시선, 그리고 완벽한 자세로 서 있었다. 준호 씨는 한참을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직접 추시는 것도 보고 싶어요. 나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몸이 안 따라줘요. 그건 다 예전 얘기죠. 그러자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지금도 전혀 다를 것 없는데요. 여전히 우아하세요. 그 말에 괜히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제가 괜한 말 했나요? 준호 씨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이 전혀 괜하지 않았다는 걸. 얼굴이 벌개진 내 표정으로 대신 보여주고 있었다. 그날 밤 거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앨범은 닫히지 않은 채로 열려 있었다. 그리고 내 마음도 그 앨범처럼 조금 벌어져 있었다. 며칠 전 민준이가 영상통화로 안부를 물어왔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며 엄마, 선배님은 잘 지내시지? 라고 물었다. 응, 조용히 잘 지내. 민준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다행이다. 선배님 좋은 분이시죠? 엄마가 불편하지 않게 잘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집이 조용했다. 준호 씨와 나 단둘이 남은 저녁. 그날 오후엔 혼자 마트 갈 준비를 하다 괜히 그를 불렀다. 준호 씨, 같이 마트 갈래요? 짐도 좀 많을 것 같은데. 그가 슬쩍 웃으며 내 옆에 섰다. 그날은 뜻밖의 소나기가 쏟아진 날이었다. 장 보러 가자며 큰 우산 하나 들고 나선 건 나였는데 그가 괜히 따라 나선 거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발끝까지 흠뻑 젖은 옷자락을 털어내며 말했다. 괜히 따라오셔서 고생만 하셨네요. 그는 웃었다. 같이 젖어서 나쁘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나는 먼저 욕실로 향했다. 찬비에 살짝 떨리던 어깨를 뜨거운 물로 녹이고 나와보니 그는 여전히 젖은 셔츠 차림으로 거실에서 물을 따르고 있었다. 감기 걸리세요. 옷 좀 갈아입으시지. 어머님 욕실 쓰고 계셔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말에 내 손에 들려있던 수건을 그에게 던져주며 말했다. 수건이라도 먼저 닦으세요. 그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어내며 닦더니 내 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잠시 말이 없었다. 왜요? 아니요. 그냥 지금 되게 예쁘셔서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머리가 마르기도 전에 얼굴부터 달아오른 기분이었다. 잠시 후 그가 방에서 갈아입은 티셔츠 차림으로 나왔다. 머리는 여전히 물기 가득했고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나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있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늘 뭔가 집이 묘하네요. 둘이라 그런가.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가 조금씩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조심스레 내 옆에 다가와 말없이 내 손등을 감쌌다. 나는 당황한 나머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준호 씨,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자 그는 다시 한번 나의 뒤에 서서 조심스럽게 나를 감싸 안았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자 그는 낮게 말했다. 잠깐만요, 저 많이 참았어요. 그 말에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저 사귀자는 거 아니에요. 뭘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순간. 그는 그 말을 끝으로 두 손으로 나의 어깨를 감쌌다. 그러고는 점점 얼굴을 가까이 했고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나를 꽉 안았다. 그리고는 손끝이 거침없이 머무르다 옮겨가길 반복했다. 이미 나의 몸엔 그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만. 내 말이 끝나기 전에 그는 나의 허리를 감쌌다. 그가 나의 깊은 숨결을 부드럽게 어루만질 때 이미 뜨거워진 나의 몸이 부끄러웠다. 괜찮아요.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돌린 채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리고 그는 나의 손을 이끌고 나의 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 퍼지는 그와 나의 향기가 낯설었지만 묘했다. 나는 계속해서 강하게 그를 밀어냈지만 그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받아들이고 말았다. 나의 숨결이 그를 조여갈 때쯤 그는 나의 두 손목을 잡고 더욱 밀어붙였다. 숨소리와 빗소리가 섞여 고요한 설렘이 느껴졌다. 모든 게 끝이 날 때까지 그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피하려 했지만 그는 내 고개를 다시 제자리에 두려 했다. 그날 나는 결국 인정했다.
사실 나도 그에게 다른 감정을 느꼈음을. 그날 이후 나는 그를 피했다. 굳이 말을 섞지 않았고 식탁에 마주 앉지도 않았다. 눈이 마주치면 먼저 고개를 돌렸다. 그는 묻지 않았다. 그저 조금 더 조용해졌을 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약속했던 3개월. 그 끝자락 그가 조용히 짐을 꾸렸다. 현관앞. 커다란 가방 하나와 양손에 들린 2개의 상자. 비어가는 신발장. 그 앞에서 나는 말을 잃었다. 가세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미소였지만 눈이 조금 붉어져 있었다. 네, 딱 약속한 만큼. 정확히 3개월이네요. 오피스텔 계약도 끝났고 이제 괜찮아졌어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수많은 말들, 어떤 것도 꺼낼 수 없었다. 그가 조심스레 말했다. 그날 밤 이후로 어머님 표정이 달라졌어요. 제가 선을 넘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떠나기로 했어요. 나는 그제야 겨우 한마디 꺼냈다. 그냥 그런 날이었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로 가세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원룸 하나 얻었어요. 회사 근처로요. 잠시 정적. 그가 신발을 신으려다 문득 고개를 돌려 말했다. 어머님, 네. 한 번쯤은 생각해도 돼요. 저도 그럴 테니까요. 그리고 그는 문을 열고 조용히 떠났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그를 떠올릴 수 있었다. 그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 그가 건넸던 따뜻한 차, 빗속을 함께 걷던 그날. 지금도 가끔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그는 진짜 필연 같은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잠시 내 삶에 다녀간 사람이었을까? 내가 잡아두기엔 그는 너무나 젊었다. 햇살 같고 바람 같고 그저 스쳐가야만 하는 사람이었다. 나와 그 사이엔 17살이라는 시간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러지 못했다. 손끝이 아닌 가슴속에만 머물게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마음으로 그를 응원하는 것. 그게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다. 그가 떠난 지 2달이 지났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아침엔 혼자 요가 매트를 깔고, 점심엔 혼자 밥을 먹고, 저녁엔 혼자 드라마를 보다 잠드는 일상. 익숙한 고요함이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이제는 그 고요함 속에서 준호 씨의 흔적을 찾게 되었다. 깨끗하게 닦인 베란다, 창문을 볼 때마다, 설거지를 할 때마다, 늦은 밤 거실에 앉아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민준이와의 영상 통화에서도 나는 애써 태어난 척했다. 엄마, 선배님 떠나시고 좀 어때? 응, 괜찮아. 원래대로 돌아온 거지 뭐. 하지만 민준이는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표정이 좀 이상한데 혹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오랜만에 옛날 발레 동기들과 점심 약속이 있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모이기로 했다. 미연아, 너 요즘 표정이 좀 달라졌다? 그래. 뭐가? 밝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뭔가 있었어? 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별일 없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는데 옆 테이블에서 2여자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저 사람 장준호 아냐? 진짜네. 우리 회사 협력업체 쪽 사람 아니었어? 맞아. 얼마 전에 승진했다던데. 대리에서 과장으로. 그 이름에 나는 커피잔을 든 손이 멈췄다. 장준호. 나는 애써 무심한 척 고개를 돌려 그쪽을 슬쩍 봤다.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 몇 명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준호 씨였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예전보다 더 단정해 보였다. 머리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표정도 밝았다.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우리 집에서 조용히 지내던 그 모습과는 달랐다. 잘 지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묘하게 가슴 한편이 시려왔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다. 미연아, 괜찮아? 응? 왜? 얼굴이 하얘졌어. 나는 황급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야, 커피가 좀 뜨거워서. 그때 준호 씨가 우연히 이쪽을 돌아봤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몇 초간의 정적.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나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동료들을 따라 다른 쪽 좌석으로 향했다. 내 친구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 짧은 시선 교환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느꼈다. 잘 지내고 있구나. 그래, 다행이야. 나 없이도 잘 살고 있네.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차에 타려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어머님. 돌아보니 준호 씨가 서 있었다. 준호 씨.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준호 씨도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승진했어요. 과장으로요. 아, 축하해요. 정말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또다시 침묵.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은 어떠세요? 민준이한테 가끔 안부 듣긴 하는데. 저요? 전과 똑같죠. 뭐?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선을 넘었어요. 아니에요. 됐어요. 그 얘기는. 나는 서둘러 말을 끊었다. 이제 다 잘 됐잖아요. 새 집도 구하셨고 승진도 하셨고 내 덕분에요. 그때 어머님 댁에서 지내지 않았으면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럼 저 이만 들어가 볼게요. 회식 자리라서요. 네, 들어가세요. 그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는데 나도 모르게 입이 열렸다. 준호 씨. 그가 멈춰섰다. 건강하세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머님도요. 그리고 그는 다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차에 타서도 시동을 걸지 못하고 한참을 핸들을 붙잡고 있었다. 잘 지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반복될수록 가슴이 아팠다. 기쁘고 또 슬펐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이 시간에 웬일이야? 응,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나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민준아, 준호 씨 요즘 어때?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가 조금 놀란 듯한 침묵이 흘렀다. 선배님? 엄마가 왜 갑자기? 아니, 그냥 궁금해서. 민준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선배님 요즘 진짜 잘 지내시는 것 같아. 승진도 하셨고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대.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계시고. 그래, 다행이다. 근데 엄마. 응? 혹시 선배님이랑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무슨 소리야? 아무 일도 없었어. 엄마, 나 엄마 아들이야. 선배님이 우리 집에서 나간 이후로 엄마 표정 이상했잖아. 그리고 선배님도 좀 달라지셨어. 전에는 가끔 안부 물으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엄마 얘기만 나오면 좀 어색해 하시더라. 민준이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엄마, 솔직하게 말해줘. 무슨 일 있었어? 엄마.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 좋은 사람이더라. 민준이는 한숨을 쉬었다. 걱정했잖아. 혹시나 하고. 민준아, 엄마 괜찮아. 걱정 마. 이제 자야지. 너도 내일 출근이잖아. 알았어. 엄마도 푹 자.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준호 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레스토랑에서 마주쳤을 때의 그 눈빛, 밖에서 나를 불렀을 때의 그 목소리. 건강하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건넨 그 말.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었는데, 어느새 봄이 오고 있었다. 나무에 새순이 돋아나고 거리의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있었다. 계절은 변하고 있었다. 나에게 불어왔던 바람은 잘 지나가고 있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